역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표와 경제,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보합권에서 어제 강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 우리 시장이 그나마 기대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현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경제 지표가 키워드에 들어와 있을까요? 실적에 들어와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공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내놓은 결과치를 가지고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먼저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순이익이 월가 예상을 좀 웃돌았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액 전망을 이제 335억 달러에서 이제 355억 달러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382억 달러로 봤을 때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주가가 좀 계속 도전을 받는 듯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 게 아마 또 좀 앞으로 이번 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아닐까 싶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아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매출을 좀 더 증대시켜줘야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며칠 있으면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교훈이 이제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나 이제 갤럭시 S4 판매 대수가 이제 시장에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를 반드시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많이 팔렸다. 혹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물량 부족으로 출시가 미뤄졌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을 드디어 뛰어넘는 이 분위기 반겨야 되겠죠.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는요. ECB입니다. 사실 전날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방향 움직임 가장 중심에 ECB가 들어있었어요. 금리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는 올랐고 그 이후에 또 발언 하나 때문에 뉴욕 증시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먼저 일단 ECB 기준금리 인하가 유럽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뉴스플로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은 잇따라 좀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네. 독일의 4월 기업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들이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고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기업 신뢰 지수가 104.4에서 전달 이제 106.7로 하락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예상치가 106.2라고 봤을 때 이제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럽 증시를 좀 지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은 또 그 결과치에 따라 시장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좀 저는 우려도 됩니다만 좀 우리 시장만큼은 충격이 없이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공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소형주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닥 지수 종가가 563.81이었습니다. 10포인트 가까운 상승 마감을 하면서 4년 9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최근에 어저께 시장 보면 코스피까지 또 같이 올랐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대형주들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적 쇼크가 나왔었던 GS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좀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이런 걸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대형주가 사기가 조금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래도 일단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온 것 중에서 서프라이즈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요번 분기 또 전망치가 좀 좋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일단 뭐 이익 전망치가 좋은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이나 네. 향후 그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들 뭐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네, 이런 업종들을 조금 찾아보면은요. 대형주 중에서는 최근 실적 발표가 좀 좋았던 것들이 이제 LG전자하고 LG이노텍 그리고 SK하이닉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해외로 제품 수출이 기대되는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의료기기 업종들 뭐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갤럭시 S4 관련주들 수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들도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투자에 좀 유익할 만한 업종들, 종목들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시장 풀어봤고요. 우리투자증권 머거클럽 홍성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